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부 미생물 군집과 피부 장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피부 미생물 군집보다 더 중요한 장내 미생물과 장내 미생물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장내 미생물 검사. 지난 시간에 피부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미생물 군집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러한 피부 미생물 군집은 면역 항상성의 발달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피부 장벽은 피부 면역 체계와 피부 미생물 군집에 의해서 지원을 받으며, 숙주세포와 미생물은 시스템의 균형 유지를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교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생물 군집은 단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신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미생물 군집을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신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중에서 유기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신체 미생물 중 95%가 장내에 존재하고,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은 소화 흡수, 위장관 발달, 면역력 발달, 감염 예방 등 숙주에게 유익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몸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고 세균은 병균 있어서는 안 될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부는 말할 것도 없고 장에도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토피와 관련돼서는 샘장증후군,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장세포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냥 장세포가 음식물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세포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장내 미생물종이 쫙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내 미생물종이 독소를 막아주고, 또 음식물을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장의 면역력을 자극해서 건강한 면역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을 덮고 있던 건강한 미생물종들이 여러 이유로 쫙 사라지게 되면 이 장 육모가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육모가 망가지고 또 결합 조직도 끊어지고, 그러면서 독소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그런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토피를 비롯한 다양한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샘장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있는 건강한 세균총이 망가졌을 때 아토피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에 미생물총이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붕괴되어졌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 검사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장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장내 미생물 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장내 미생물 검사는 PCR 검사 그리고 NGS 검사,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PCR 장내 검사는 9가지 타겟 미생물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이거는 9가지만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저렴하고 분석 시간이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인터넷에서 보호자분들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장내 미생물 검사는 이 PCR 장내 미생물 검사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검사하는 것이 NGS 장내 미생물 검사인데, 이거는 장내 미생물 전체 유전자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장내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 비용이 비싸고 또 분석 시간이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NGS 장내 미생물 검사는 전체적인 장내의 미생물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질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장내 미생물 검사를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이 검사를 실시했을 때 보고서를 보면 PCR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보고서가 이렇게 옵니다. 검사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분석 결과가 있고,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유익 미생물이랑 유해 미생물의 비율을 보여주고 염증성 질환에 대한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락토바실러스나 클로스트리디움, 엔테로코커스와 같이 타겟 미생물의 상태가 어떤지 검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NGS의 검사 결과를 보면 유산균과 유해균의 상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소화기 질환, 신장 질환 등 여러 질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을 보면 전체적인 장 종합 분석 결과는 이러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T롱이라는 애는 D타입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내 유산균 검출 결과가 평균적인 강아지는 50인데 47.1이고, 그리고 유해균의 상태를 보여주고, 또 장내 미생물이 얼만큼 다양한지 보여주고 있는데, 찌렁이 같은 경우는 장내 미생물 군집이 많이 손상을 받아서 다양성 지수가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질환별 종합 분석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나쁘거나 아니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 위험도를 보면 소화기 질환 위험도는 주의해야 할 상태이고, 또 신장 질환 위험도는 나쁜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내 미생물 군집은 신체 전반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분포도에 따라서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몸에서 피부 미생물 군집이나 장내 미생물 군집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에서 장내 미생물 군집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장내 미생물 군집이 손상된 경우 아토피를 비롯한 다양한 피부병을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회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만성적인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전문적인 장내 미생물 검사를 받아서 아이에 맞춰 관리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려동물 장내 미생물 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반려동물의 건강한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